이제 안 끊고 할게요. 하자. 현대소설 9번은 서술자가 서술하는 방식이 조금 부분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그리고 명칭의 변화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는 전체 줄거리를 근데 알고 들어가야 빨리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부터 갈게요, 얘들아. 197페이지부터 썼지? 네, 197페이지부터 페이지 써야 선생님이랑 또 소통이 되니까 197 나도 쓰고 자, 201페이지 갈게요, 얘들아. 20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전체 줄거리도 읽어야 되고, 여기서 좀 중요한 장면이 회색깔을 조금 읽어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 좀 전체 줄거리가 좀 길어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해. 전체 줄거리를 조금 먼저 보면서 같이 중요도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게요, 얘들아. 200페이지로 가자, 그냥. 전체 줄거리 다 살펴보는 게 좋아, 얘들아. 전체 줄거리 빨리 갈게요, 얘들아. 서술자가 나야.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1인칭 서술자.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족관계도 한 번만 살짝 그릴게, 얘들아. 그러면은 부가 있고 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에 누가 있는 거야, 얘들아? 모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누가 태어난 거야? 나. 얘가 지금 누구예요? 서술자. 그렇지. 얘가 서술자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지? 엄마. 그럼 여기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지? 할머니. 그렇지.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계속할게요.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누군지 알겠지, 얘들아? 그럼 얘들아, 엄마 입장에서는 저 할머니를 뭐라고 부르지? 시어머니.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우리가 고부 관계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글은 고부 갈등이 아주 깊은 글이야, 얘들아. 고부 갈등이. 고부 갈등은 보통 누구 때문에 생길까? 아빠는. 멋지다. 안다. 남편이 잘해야 돼.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도 누가 문제야? 자기가 문제야. 집에 있지를 않아. 자, 계속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 할머니는 고모네 집에서 사시다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여기가 있고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 또 부가 있었겠지, 그치? 여기 자식을 2명 낳은 거야. 여기다 부 낳았고,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아들이라고 할까? 아들 낳았고 딸 낳았지.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고모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런 가족 관계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고모네 집에 사시다가 그 집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옮겨오셨고 어머니는 울산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큰아들인 나의 집으로 오게 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계속할게요. 고부지간인 두 사람. 여기서 말하는 고부지간이 누구예요? 할머니랑 엄마. 지금 우린 나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통일성 있게. 고부지간인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한 지 5달 동안 6번이나 싸웠는데 일단 싸움이 나면 할머니는 식사를 하지 않고 두 분은 잠도 함께 자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대립했다. 나와 아내는 두 분의 싸움을 중지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번번이 화사이다. 이러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얘들아, 이러한 갈등이 오래전부터 쌓였다라는 게 집중이야, 얘들아.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러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쌓인 것. 그 갈등 때문에, 얘들아, 제목이 미망이야. 미망이 무슨 뜻이냐? 우리 학교에서 이거 배웠니? 근데 왜 놀라지? 제목의 의미. 미망이요? 제목의 의미가, 잊을 수가, 아니야. 못하다, 있다, 잊지 못하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해돼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 깊이 이 갈등을 잊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대체 뭘 못 잊는지 그것도 또 알아봐야 돼, 얘들아, 우리가. 자, 계속 읽어볼게. 오래전부터 쌓인 것으로 나의 아버지, 즉 할머니의 아들이자 어머니의 남. 이거 가족관계 다 이해되지? 나의 아버지, 할머니의 아들, 어머니의 남편. 누가 문제야? 아빠. 여기가 문제인 거야, 여기가. 이해됐어? 저것 때문에 지금 주변에 누구? 할머니, 엄마, 고모까지 다 힘든 거야, 얘들아. 자, 계속해서 해볼게요. 요렇게 실종된 일과 관련이 있다. 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의 일이야, 현재의 일. 그럼 지금부터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그래야 이 글이 좀 잘 이해가 돼, 얘들아. 자, 읽어볼게요. 갯마을에서 태어나 힘들게 살았던 할머니는 자, 여기서부터 간다고?
할머니 19살 때부터 가는 거야. 아직 아빠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자, 할머니는 19살 되던 해에 상처한 어른이, 상처가 뭐냐면 이제 부인을 잃은 31살 호라비와 혼이 나요. 모화로 온다. 자, 동네 이름이 뭐였어, 얘들아? 모화라는 동네야, 얘들아. 이 모화라는 동네에다 네모박스 하나 쳐주세요. 자, 모화로 온다. 할머니가 아들 둘을 잃은 후에 영특한 셋째 아들. 얘들아, 여기서 셋째 아들이 누구인 거야, 얘들아? 아빠인 거야, 얘들아. 모화에서 셋째 아들을 얻고 중학교를 졸업 후에 야학당을 와, 아버지가 이 시절에 중학교를 졸업할 정도, 중학교면 얘들아, 그래도 꽤 교육을 받은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우리의 지금 중학교가 아니야, 얘들아. 우리 식으로 치면은 중학교가 고등학교고, 고등학교가 대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죠? 꼭 꽤 교육을 받은 거고요. 야학당을 개설할 정도고, 농민운동을 시작해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그럼 얘들아, 이거 일제강점기네? 이해됐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농민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아버지가 해방 후, 잠깐만, 6.25도 거치네? 이해됐니? 지금 일제강점기에다가 6.25에다가, 그치? 좌익 활동을 하자 어머니는, 모아에서 지금 아버지를 낳았어. 근데 아버지가 일제강점기부터 어제까지 해방 이후까지 바깥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지? 뭘 돌보지 않아, 얘들아. 가정을 돌보지 않아. 누구의 몫이야, 다 가정은? 엄마의 몫이네. 자, 그러면 계속해 볼게요. 근데 아빠가 해방 후에 하는지 문제야. 좌익 활동을 하자. 좌익 활동에다가 우리 네모박스 하나 칠게요. 어머니는 자주 지서가 이제 파출소라고 생각하면 돼. 파출소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는다. 이게 뭐냐면 약간 좀 선생님 너희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를 해볼게. 이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 너희 사회주의가 뭐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봐. 사회주의 아주 극대화진 장점이 뭐야? 평등. 사회주의의 니네 왜 그러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애한테. 저 잘해. 박지민 학생. 그러면 이거야. 사회주의의 가장 극대화된 장점을 꼽으라면 평등이야. 너 100만 원 벌었어? 너 200만 원 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50만 원 떼서 줘. 이렇게 되면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지? 평등한 나라. 이 빈부 갈등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야. 정말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진짜 완벽한 나라네. 그치? 이게 어디야? 북쪽이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6.25가 터지고 나서 이념 대립이 있는데 이 좌익 활동,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는 건 이 남한 쪽에서는 어떤 거야? 이 북한 빨갱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오바해서 설명하면 너희가 이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 사회주의 운동, 좌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 좋게 봐, 나쁘게 봐. 나라에서 나쁘게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색출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잘 봐. 이 아빠는 경찰을 피해서 맨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기의 사상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 사회주의 운동이 좋다 나쁘다 이걸 판가름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다만 이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아. 근데 국가에서는 그 당시 그걸 나쁘게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 이 아빠를 잡으려고 현안이 돼 있고 이 집을 감시하는 거야. 근데 이 집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면 잡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만 누구만 맨날 갖다 지지고 볶는 거야. 집에 있는 가족들만 지지고 보는 거야. 다른 데로 말해. 남편한테 연락 왔었지. 아들한테 연락 왔었지. 이렇게 지지고 보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의 할머니가 아이고 난 모르겠다 하고 딸네 집에 가버려. 그래서 누구만 괴롭니? 그렇지, 엄마만 괴로운 거야. 얘들아, 일시정지 한 번만. 전체 줄거리 갑시다. 자, 그러면 해방 후부터 읽겠습니다. 해방 후에 좌익 활동을 하자 어머니는 자주 자, 엄마가 왜 이렇게 파출소에 끌려갔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치? 근데 이게 이 시대가, 너희 요번에 왜 그 스타벅스 사건 알지? 네. 탁 하고 이거, 그때보다 더 이전이야. 그 이전이면 얼마나 더 가혹한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여기 글에 의하면 매를 맞아서 와가지고 맨날 피멍이 들고 거의 이렇게 혼절해서 오거나 막 그런 일도 되게 많았어, 얘들아. 근데 할머니가, 아이고, 그런 며느리를 두고 어디로 가는 거야? 딸네 집인 고모네 가서 지내다가 돌아올 때는 언제 돌아와?
아버지가 자수한 후에. 여기서도 이 자수도요. 자, 우리 여기다 밑줄 한번 칠게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두고 자기 딸인 고모네 집에 가서 지내다가 여기다 밑줄 쳐봐. 이게 요때 당시에 이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부탁을 해. 제발 같이 있어달라고. 언제 이 건장한 형사들이 와서 자기를 막 또 잡아갈지 모르니까 너무 또 애들도 어리고 하니까 같이 있어달라고 막 그래. 근데 할머니가 우리 뭐 니네 이 집만 그런 줄 알아? 요 집도 마찬가지야. 요 집도 어쨌든 연결이 돼 있잖아. 형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집도 만만치 않아 하면서 이제 할머니의 이제 핑계지. 요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가 있는 거거든. 그러다 이제 할머니가 언제 돌아오냐면 나라에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걸 해. 이거 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우리 오늘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국민보도연맹. 이게 뭐냐면 얘들아, 나라에서 이런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좌익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지금 이 기간에 자수하면 시민으로 인정해줘. 너희 용서해주고 자수한 거니까 용서해주고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민증 발급해주고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 요런 이제 기간을 딱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 오케이, 나 이거 해야지 해서 뭐 한 거야? 자수를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사실은 뭐였냐면 이걸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이 좌익 운동하는 사람들 빨갱이라고 치부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벌하던 사람들이 이걸 만든 거야. 그러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이 좌익 운동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시민이랑 똑같이 대우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덫이야, 덫. 뭐야? 자수해. 해서 자수하면 어떻게 나? 너네였어? 하고 얘는 이제 명단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처럼 만들어 놓고 계속 감시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아빠는 어쨌든 쫓겨다니는 거니까 요때 자수를 한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요때 자수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누가 돌아와? 아니, 할머니. 할머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밉지. 자기가 도와달라 그럴 때는 그냥 이거 맞아. 미운데 좋아. 이제 와서 화는 나지만 에이, 그래도 또 와주니까 좋네. 이렇게 돼. 왜냐면 남편도 좀 믿거든. 그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요게 좀 중요해. 요거 조금 디테일, 줄거리에는 이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4번에서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요거 한번 좀 체크하고 갈게요, 얘들아. 알겠죠? 자, 201페이지 갈게요. 이것 좀 알아야 돼. 201페이지에 보시면 보기 박스 가겠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전향자를 그러니까 뭐야? 좌익운동하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지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 너희 용서해줄게. 너희 과거 청산해줄게. 이거야. 이러는 목표야. 근데 이거 뭐야? 표면적인 거야. 그래서 보도연맹은 국가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 그러니까 남쪽이야. 남로당원 및 남로당 외곽단체 구성원을 가입 대상자로 삼는 좌익 전향자 단체를 표방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내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해. 검찰과 경찰 등 좌익 관련 수사기관 간부들이 주도하는 이런 이거 뭐야? 이게 얘네 잡아다가 가두는 단체인 거야, 얘들아. 관리 단체인 거야. 국민들에게는 반공사상 뭐야? 이 사람들하고 우리 구분해야 돼. 이 사람들은 안 좋은 거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정부는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가입자가 누구야, 여기서? 좌익운동한 사람들이지, 그치? 이 자수한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공민권이 얘들아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보호를 받아, 얘들아, 그치? 권리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공민권이었던 도민증이 주민등록증이야, 얘들아. 주민등록증 대신에 뭘 줬다고? 보도연맹 가입증을 발급했대. 얘들아, 이 보도연맹에서 이 자수한 사람들에게 야, 내가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해 줄게 하고 뭐 했어? 국가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뭘 줬냐면은 도민증. 우리 도의 주민이라는 거야. 도민증을 원래는 줘야 되는데 도민증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도민증 대신에 뭘 줬어요? 그럼 잘 봐. 보도연맹 가입.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어떨까? 티나지. 티나게 한 거야, 사실은.
이해돼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읽어볼게요. 보도연맹 가입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을 법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지위에서 제외해버렸다. 또 거주 이전의 권리도 제외했으며, 그러니까 뭐야? 너 어디 가려면 우리 허락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하면서 주요 감시 대상으로 관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너희 용서해주고 우리 국민으로서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빨리 이 기간에 자수해 해놓고 자수하는 애들을 저렇게 감시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자, 계속할게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은 예비검속에다가 세모 쳐봐.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앞에 봐요. 자, 이때 당시는 일제강점기 지나서 이제 6.25 발발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북이랑 우리랑 어쨌든 사상의 대립이 있잖아. 이념의 대립이 있잖아. 근데 북쪽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한 거야. 왜? 걸핏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 북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 6.25 전쟁이 딱 터졌어. 터지자마자 누구부터 관리할래? 얘네부터 관리해야지. 그지? 그래서 이게 예비검속인 거야. 근데 그 말이 예비검속이지 얘네들 불러다가 뭐 할까? 고문하는 거야. 가둬놓는 거야. 그리고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때 자수해서 이 보도연맹 가입증 받았던 사람들 어떻게 할까? 도망가지. 이해돼요? 실제로 얘도 북으로 도망가. 또 그래서 문제가 있어. 원래도 사회주의 운동하느라고 집에서 나가서 막 안 들어왔었잖아. 근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순서 잘 기억해야 돼. 원래도 자익운동하느라고 안 들어왔었지? 근데 이 자수 기간에 자수하려고 집에 들어왔었지? 근데 또 나간 거야. 언제 또 나간 거야? 6.25 터지면서 뭐 때문에 나간 거야? 예비검속 피해서 또 나간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아빠가 집을 나가는 걸 2번 나오니까 이거 순서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의 조치로 정부에 의해서 곧바로 소집, 구금되어 고문을 동반한 치도를 받았으며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에서는 많은 수가 어떻게 됐다? 법적 절차 없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피해서 도망가야지,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전체 줄거리 계속 이어가 볼게요, 얘들아. 다시 20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전체 줄거리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해방 후에 자익활동을 하자 어머니는 자주서에서 연행된 고초를 겪었지만 해방인데 이거 내가 6.25를 얘기했었냐 아까 전에? 미안해. 해방은 일제강점기 해방 후였는데 알겠죠? 이거 미안해. 자,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두고 자기 딸인 고모네 집에 가다가 아버지가 자수했죠? 그치? 아버지 자수한 게 언제야? 6.25? 전 해방 이후다. 이해됐어요? 네. 해방 이후에 자수했고 그 다음에 6.25 터지자 다시 어떻게 한 거야? 종적을 감춘 거야. 근데 아빠가 왜 이랬는지 이제 알겠지? 네. 할머니도 다시 할머니는 아빠가 없을 때마다 다 어디로 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엄마는 환장하는 거야. 그 후에 어머니는 어린 나와 동생을 데리고 모하를 떠나 얘들아 울산에다가 네모 박스. 아하. 자, 원래는 얘네가 어디에 지냈는데 모하라는 곳에서 지냈는데 모하를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울산이라는 곳에. 근데 울산에 왔을 때는 누구만 있는 거야 지금? 엄마랑 어린 아이들만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엄마가 악착같이 미친 듯이 살아 얘들아. 애들을 지키기 위해 기댈 데가 없거든. 거지처럼 살아 진짜. 그러니까 이때 뭐야? 이때 그 고생한 것들이 약간 아빠에 대한 원망, 할머니에 대한 원망, 이게 마음이 어떨까? 커요. 못 잊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미망. 엄마 못 잊어. 이해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때로 울산에서 미친 듯이 어렵게 사는 장면이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얘들아. 그리고 이제 현재로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야. 딱 엄마랑 할머니랑 왜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던 나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냉랭하다. 왜 냉랭해? 엄마는 좀 할머니한테 앙금이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뭘 사와요? 갈치 2마리. 할머니 이거 못 드셔요? 그러니까 약간 이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어. 미우면서도 또 의지할 때가 또 거기밖에 없고. 왜냐면 봐봐.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뭐지? 남편이고 미우나 고우나 뭐야?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한 남자를 바라보는 두 여자잖아. 그러니까 약간 양가 감정이 있는 거야. 자, 계속 할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 2마리를 사들고 온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통곡 후에 유품을 정리하던 고모가 누구야? 할머니의
딸 40여 년이나 차고 다니 얘들아 밑줄 쳐 40여 년이나 차고 다닌 꽃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조그만한 사진이 붙은 보도연맹 가입증에다가 밑줄. 자, 보도연맹 가입증에 뭐가 붙어 있었다고? 아버지의 사진. 아버지의 사진이 든 꽃주머니가 어디서 나왔다고? 40년 동안 할머니가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야. 할머니에게 미망은 아빠야. 그래서 제목이 미망이야. 이해됐어요? 엄마한테는 할머니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그간의 어려운 삶 이런 것들을 못 잊는 게 미망이라면 할머니에게는 자기 아들. 그게 미망이야. 뭐? 너무 화났어요. 왜? 너무 이기적인 상황. 누구? 왜 엄마만이랑 아들이요? 아 여기?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얘들아. 자기 능력 키워서요.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은 일단 이해됐니 얘들아? 네. 그다음 자 보도연맹 가입증도 뭐 이거 좀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선생님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들아 전반적인 내용이랑 이렇게 중요한 소재까지 다 잡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갈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은 서술 방식. 서술 방식이 어떻게 전달한다고? 잘 봐. 서술자가 누구야? 근데 이 나가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현재는 나가 어른이 되어서 잘 봐요. 여기 가져가기도 한 번만 더 그릴게요. 나가 또 누구랑 결혼했을까? 또 어떤 여자랑 결혼했겠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아이들 2명 낳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얘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주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또 얘네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거야 할머니가. 이해돼요? 자 다시 할머니가 이제 어디서 살았다고? 여기에 집. 그러니까 얘는 할머니도 모시고 엄마도 모시고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근데 나는 지금은 얘들아 어른이 됐지만 그 엄마가 잊지 못하는 예전부터 자 앞에 봐 모화에서부터 아빠 때문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을 이것도 쓰면 안 되구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겪고 그다음에 6.25 발발하면서 아빠가 다시 실종되면서 모화에서 울산으로 오기까지 나는 어른이었어? 애기였어? 특히 여기 모화에서는요 깐난쟁이였어. 엄마가 막 매 맞고 들어올 때 있지 그 경찰서 가서. 그 이거는 얘가 본 거야 못 본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서술해 준 거야? 들은 거야. 누구한테? 엄마한테. 고모 왜 갑자기 얘기해? 야 이렇게 쉬운 대상을 놔두고 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해돼요? 엄마한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봐. 우리도 이것도 집중을 하면서 배우면 빨리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잘 나와 있어요. 199페이지 핍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파란 색깔 보입니까? 자, 1인칭 서술자가 제시하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에는 자, 첫 번째 서술자가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 그치? 내가 경험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직접 경험한 거. 또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거. 얘들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건 어떻게 됐다라는 거지? 전에 들었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전에 들은 걸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거야. 앞에 보세요. 직접 인용을 하거나 간접 인용을 하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요. 직접 인용을 하든 간접 인용을 하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렇게 나눠질 거야 얘들아.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뭐냐면 잘 봐. 직접 인용은 일단 따옴표가 있지. 따옴표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거 인용한 거네. 이 사람이 경험한 거 아니네. 전해 들은 거네 하고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간접 인용도요.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있어. 그랬다고 했다. 이해돼요? 뭐뭐라고 했다. 뭐뭐고 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미가 있어요 얘들아. 그것도 표지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가끔 얘가 서술할 때 표지 없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요 문제거든요. 우리 이거 다 구분 지으면서 오늘 배울 겁니다. 다 하늘 색깔 표시해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얘들아. 자, 첫 번째, 서술자가 안 넘겼어. 199페이지.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요. 직접 인용한 것도 있고요. 간접 인용한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4번, 표면적으로는 직접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얘들아 표지가 없는 인용에다가 네온박스 하나 할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오늘
뭐야, 얘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 근데 왜 표지 없이 인용했지? 요 부분을 찾는 게 요 문제의 정답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거 쫓아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읽어봅시다. 이제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좀 내용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 없이 빨리 가겠습니다. 딸린 살림이 어려워지자 손자인 나, 이거 가족관계도 다 이해되시죠? 나의 집에 온 할머니, 울산에서 장사하다가 장남인 나의 집으로 온 어머니 둘을 모시고 나는 자주 심하게 다투는 두 분 사이를 중지하느라 애를 먹는다. 어느 날 회사에 있던 나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급히 돌아온다.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가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해방이 되고 아버지가 본격적인 좌익 운동에 나서고부터였다. 아버지는 남로당 모아책이, 그러니까 남로당이 이제 그런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요 주에 이제 그 단체인 거야, 얘들아. 근데 거기서 조직 부장책을 맡았대. 그러니까 꽤 높은 직책을 맡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주 인물이지. 아버지는 집을 자주 비웠고 지서 순경들이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하였다. 순경과 서북 청년단원 그리고 대한 청년단원들은 아버지를 찾아내려고 걸핏하면 어머니를 지서로 연행해 갔다. 연행당해 가면서 어머니는 얼마나 타작을 당하셨는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돌아왔고 한 번은 실신해서 가만히 실려온 적도 있었대. 야, 너무하지 않냐? 근데 여기서 잘 봐. 한 번은 야! 가만히 실려온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때요? 여기 읽어봐, 얘들아. 가만히에 실려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일단 간접 인용인데 표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표지가 있어, 지금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진지 불을 비추며 저들이 또 들이닥칠까. 그렇지, 야. 한 번 매 맞고 기절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치? 자, 그래서 할머니라도 집에 있어주면 그 무서움이 덜하련마. 자, 여기서 얘들아, 분홍색만 읽어봐. 할머니라도 집에 있으면 조금 덜 무서울 텐데 할머니는 끝까지 어디에 눌러 사셨다. 고모네지.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 분홍색 칠한 부분 있지? 사실은 오늘 여기 다 분홍색이야. 이 분홍색은요, 엄마의 미망. 엄마가 잊지 못하는 것들. 엄마가 잊지 못하는 것들이 뭐야? 이 온갖 고생이거든, 얘들아. 할머니에 대한 서운함, 아버지에 대한 원망, 힘든 삶,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할머니의 미망도 물론 분홍색깔 칠해놓기는 했어요. 근데 엄마의 미망은요, 진짜 다 분홍색 쳐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이런 거 서운한 거야, 얘들아. 자, 계속할게요. B 읽겠습니다. 어머니는 젖먹이인 어린 나를 안고 밤이면 밤마다.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 또 잡아갈까봐. 그치? 지켜줄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자기 잡아오면 이 젖먹이 애들은 어떡하냐고. 밤이면 밤마다 공포에 떨면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기 이쑤여대. 잠깐만 있어봐. 이거 지금 서술자가 이때 당시 몇 살이었다고? 젖먹이였대. 근데 엄마가 젖먹이인 자기를 안고 밤이면 밤마다 공포에 떨었대. 이런 엄마 얘가 본 적 있어? 본 적은 없이 전에 들은 거야. 근데 인용 표지가 있어, 없어? 마치 자기가 직접 겪은 양.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옆에 필기. 직접 경험을 회상하는 서술처럼 보임. 이해됐어요? 전에 들은 이야기임에도 인용 표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문제 있죠, 얘들아. 1번 문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여기야, 2번. 이해됐니? 직접 경험한 게 아닌데도 인용하는 건데도 인용 표지가 있어, 없어? 인용 표지가 없으니까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할게요. 아유, 내가 니를 업고, 잠깐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어? 따옴표 보이니? 얘들아, 따옴표가 시작됐다라는 건 지금부터 누구의 멘트야? 엄마의 멘트야. 이 엄마의 멘트가 나온다라는 거는요, 지금부터 이게 직접 인용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너희가 깜빡하면 안 되는 게, 이 따옴표가 어디서 끝나는 줄 알아, 얘들아? 저기 뒤에서. 저기 198페이지에 분홍색 끝나는 지점 보여요? 거기까지가 따옴표야.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직접 인용 중이라는 걸 까먹어. 여기까지가 다 따옴표기 때문에 이거 다 지금 직접 인용 중인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해됐어요? 자, 엄마의 이제 넋두리 들어볼 거예요. 내가 니를 업고 호계는 이제 시누이 동네 이름이야. 호계 시누이 집으로 가서 네 할머니한테 울며 불며 얼마나 애원을 했겠니? 제발 집에 와서 나랑 같이 계시자고 말이다. 그래도 씨가 먹혀 들어가야지. 순사도 어디 가나 똑같다고. 여기가 성모 동생지. 여기가 어디야? 성모 동생이 누구야? 이겼지, 그치?
여기도 딸네 집도 얘 동생이라고 여기도 자주 와서 분탕을 쳐. 거기나 여기나 이해됐어요? 근데 손 아무도 안 봤어? 와 앞에 봐 나 이렇게 했어. 거기나 여기나 함께 봐줘요. 이렇게 있을 때는요. 자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라고 하면서 할머니의 이제 말이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더라. 그때는 할머니가 귀신한테 씌웠는지 죽자 사자 내 얼굴을 안 보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말 같은 며느리가 여기 또 이게 소설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할머니는 진짜 또 정치가 조그맣고 좀 여리여리하셔. 밥도 맨날 조금 먹고. 근데 며느리는 좀 등치가 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 같은 며느리가 이 집 귀신이 되려고 간택되는 바람에 멀쩡한 서방 죽고 자식까지 자에게 미치갱이가 됐다고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는 나 얼마나 이게 다 지금 뭐야 자기 남편 죽고 아들 미치광이 빨갱이 됐다. 이게 다 누구 탓하는 거야? 며느리 탓하는 거야. 이거 뭐야? 상처가 되는 거죠 다. 시집 잘못 온 죄밖에 없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서럽던지. 그러던 차에 무슨 법이 새로 생겨서 자수하지 않은 빨갱이 몽땅 잡아다 영창에 쳐놓고 그중에 악질은 총살시킨다 그랬어. 그때서야 네 아빠가 어디선가 뭐하러 돌아와서 자수를 한 거야. 그래서 보도연맹인가 뭔가 거기에 가입을 해서 겨우 도망을 안 다녀도 되는 살 길을 찾았지. 보도연맹 아시죠? 그러니까 보도연맹이라는 걸 알아. 이게 좀 더 이해가 좋아 얘들아. 이해됐지? 그래서 보도연맹이라는 걸 해서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일단 도망은 안 다녀도 되는 거야. 감시 대상이 된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딸네 집을 떠나서 우리 집으로 오더라. 참말로 사람도 좁쌀만한데 하는 짓까지 얼마나 얄밉던지 화가 났지만 그래도 네 할머니가 집에 오니까 반갑더라고. 이해됐어요? 네. 양가감정인 거죠. 꼬라지도 보기 싫은 네 아버지 사이에서 말도 붙이고 하니까 집안에 훈기가 좀에 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아빠가 또 자수를 하고도 몰래 그 짓을 계속했어. 죽일 놈. 일제 때 야학당 한다고 시아버지가 안 먹고 안 쓰고 장만한 돈을 다 팔아먹더니 6.25 전쟁이 날 때까지 애미 몰래서 나머지 논마지기를 또 몽땅 팔았어. 그 놈의 빨갱이 자금으로 다 쓴 거야. 그리고 전쟁이 터지니까 네 아빠가 며칠 만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또 사라져버린 거지. 여기서 이거 우리 아빠가 왜 사라졌는지 알지? 그지? 보도연맹 가입자들 예비 검속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미친놈. 그 놈을 믿고 자식 둘까지 싸질러 가면서 살은 내가 등신이지. 네 할머니는 지금도 어디서 이 자식이 살아있겠거니 하지만 나는 벌써 뒤진 것 같아. 호래미한테 불효하고 처자식 다 버리고 도망간 놈이 어떻게 살 수 있게 속해서 이 뭐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입을 확 했네요. 그렇게 네 애비가 없어지고 하니까 소식이 올까 하고 기다린 2달인데 시어머니와 보따리 싸들고 또 딸네 집으로 가버렸어. 내가 무슨 청승으로 여기 모화에 있겠어. 남은 논마지기도 없으니까 하루에 그냥 너무 밥 먹기도 힘들고 내 젖이 안 나오니까 그 네 동생도 비실비실 말라서 다 죽어가고 밤에는 또 순사들이 찾아오지. 나 너무 무서워서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모진 결심을 안 했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은 건 마찬가지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모아 땅을 떠나자고 말이야. 네 그 두 형제간을 걸리고 엎이고 걷고 걸어서 울산으로 갈 때 들판의 곡식이 잘도 익었더라. 자기네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가랑잎은 날리고 엄동은 딱 치는데 낯설고 울산을 막 연고도 없는데 간 거야 얘들아. 깜깜하더라. 딸린 새끼만 없다고 하면 이게 뭐야 얘들아. 살아남은 악착같이 산 이유죠. 딸린 새끼만 없었다고 하면 나도 그냥 목매달아 죽었을 거야. 울산에서 내가 너희 형제를 데리고 추위 닥치는 데는 남의 처마 미치나 역 대합실이나 노숙자처럼 지낸 거야 진짜. 비 피하고 바람 막을 때면 가리지 않고 너희 형제를 양쪽 가슴에 꼭 부여안고 체온으로 3동 겨울철을 넘긴 그 시절에 처음에 이 애미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바로 걸뱅이짓이었지. 그러니까 뭐야 얘들아. 이거 빌어먹고 산 거야 이제. 이 빌어먹고 사는데 구걸에서 산. 구걸에서 살았어. 계속할게요. 깡통 들고 퉁퉁 부은 손을 남의 집이며 미군부대며 문정걸식하고 동냥질을 했지. 몸에 이가 수백 마리나 끓고 열이고 보름이도 낯짝도 못 씻은 얼굴에 입성은 옷이야 옷은 똥두더기같이 찌든 이불을 둘러쌌으니까 너그 형제 꼴이 말해서 뭐하겠노. 이거 뭐예요 얘들아. 너 외양묘산을 통해 얘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때 네가 5살 네 동생은 2살이었어. 울산에서 내가 호계사람이 뭐야 고모네 동네 사람도 만났으니까
아마 네 할머니가 이거 알걸? 근데 뭐해? 죽으면 자기 제사상 차려줄 친손자가 그 거지꼴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란 사람이 핏줄 찾을 생각도 않더라. 남남이라도 그렇게 이거 다 상처야 얘들아. 내가 멸치 장사로 방 한 칸 얻을 때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오냐 내가 두 자식을 질질이 키워서 옛말하고 살 때 내 갈세한 이놈의 세상 어디 두고 보자. 이거 봐. 약간의 이제 복수심까지 있는 거야.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이 매몰찬 세상에 대해서. 그 복수심이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지 않니, 얘들아? 이거 수특 사용 설명서에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무명지를 깨물어서, 무명지는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하면서 나올 적도 없는 쪼그라진 가슴팍에다가 피로써 십자가를 그렸어. 자, 지금도 보이지? 이 살점 날아간 손가락. 이거는 뭐냐면은 진짜 이 손가락 깨물어 가면서 이 맹세한 거야. 내가 악착같이 살아남아 보겠다.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나쁜 세상을 보란 듯이 내가 이 자식들을 키워서 살아보겠다는 독한 의지를 이 손가락에다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이제 복수심. 이해됐어요? 복수심 품게 된 것까지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글씨 복수심 품게 됨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던 날 밤에 중고품 교복만 사입히던 내게 처음으로 새 교복을 맞춰주시고 어머니는 우리 형제를 앉혀놓고 이 말을 하시며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거지. 자기가 얼마나 그 얘들아 선 봐봐. 엄마가 이 두 형제를 키우면서 훈훈하게 키웠겠니 아니면 독하게 키웠겠니? 독하게. 그러니까 이 형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무서운 엄마였던 거야. 근데 이날 새 교복을 사주면서 이제 새 교복을 사줬다는 건 엄마도 이제 형편이었던 거야. 조금은 나아졌으니까 이제서야 형제들한테 그간의 서러움을 다 쏟아낸 날 밤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날 밤, 잘 봐. 눈이 붓도록 우셨다. 살아온 당신의 역정과 그 울음이 너무 절절해서 나와 아우도 따라 울었고 새 모자는 울음으로 밤을 밝혔다. 리을 읽을게요. 거칠고 매정하며 두 자식을 매로 키워온 어머니를 내가 뜨겁게 이해한 것은 그날 밤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 변화가 좀 일어난 거죠. 엄마가 왜 그렇게 우리를 호되게 키우셨는지. 우리 형제를 수포대 매질로 키워올 때도 그 매가 32에 청산 과부가 되신 후에 홀몸으로 세상살이를 이겨온 분풀이와 서름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았고 나는 순종으로서 말을 잘 들음으로써 어머니의 한풀이를 달게 따랐던 것이다. 말 잘 들었네 보네. 뒤에 읽을게요. 부엌에서는 고모, 자 이제는 과거 서술 장면은 끝나고 이제는 잘 봐. 부엌 이제 할머니 위독하다는 말 듣고 이제 온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할머니 위독해. 부엌에서는 고모의 질펀한 울음 속에서 넋두리가 끝없이 풀어지고 있었다. 얘들아 이건 지금 뭐야? 남에게 전해들은 거 아니면 직접 보고 있는 거야? 직접 보고 있는 거다 얘들아. 이해됐니? 이건 인용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지금 누구의 멘트냐면 지금 또 고모의 멘트입니다. 고모가 이제 할머니 죽게 생겼으니까 할머니의 이제 그동안 살아온 이제 그 부분을 다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아이고 살아생전에 호강 한번 못 해보고 이날 이때까지 대접받는 밥 한 그릇 못 드시고 돌아가시다니 어무이 이 못난 딸 자식 욕이나 실컷 하소. 마음씨가 열해서 딸네 집에 살 때에는 사위복이 미안타고 눈치를 봤어. 범상인 며느리는 무섭다고 울산 쪽은 얼씬도 못하셨고 겨우겨우 마음씨고 온 손자 며느리 덕에 몇 년은 잘 지내는데 이게 뭐야. 딸네 집에 살 때는 누구 눈치 봤어? 딸 남편 눈치 봤어. 근데 범상, 호랑이 상인 며느리 무섭다고 울산 쪽은 쳐다도 안 봤어. 다행히 손자 며느리가 고와서 누구네 집에 살게 됐어? 여기 집에 살게 됐어. 근데 여기 집에 살 때는 누구 눈치 봐? 여기 눈치 보게 된 거야. 요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평생 누구 눈치만 보고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손자 며느리 덕에 몇 년은 잘 지내셨는데 또 원수지간인 며느리 눈칫밥을 먹자 그게 어디 소화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오매 불만 기다리던 아들 한 번 못 보고 자 여기서 아들 왜 못 봤지? 예비 검속 때 실종됐으니까요. 못 보고 아유 이래 눈을 감으시다니 대역죄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 말 한 번 속 시원하게 못 해보고 자 여기서 대역죄인에다가 밑줄 쳐봐.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자 여기서 대역죄인이라고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들이 일단은 예비 검속 때문에 실종됐지, 그치? 아들이 도망갔잖아. 근데 그 예비 검속 대상자가 된 이유가 뭐지? 여기에 가입했기 때문이지. 여기에 가입 왜 했지? 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줄게. 자수해. 요거였잖아, 그치? 그럼 사실 이렇게 하면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실상으로는 나라에서 죄인 취급을 했지. 그러니까 다른 반공인식을 심었다 그랬잖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 우리 아들 여기 가입한 앤데 이 얘기를 해 못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대역죄인이라고 어디 가서 시원하게 말 한번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할머니의 인식에서는 나라가 약속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지. 그걸 또 선지에서 물어봐, 얘들아. 이 보도연맹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안 해줬음에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대역죄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만 한번 속 시원하게 못해요. 여기 밑에 글씨 한 번만 읽고 지나갈게요, 얘들아. 사회주의 나라 입장. 나라 입장에선 사회주의인이지 대역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머니도 국가가 신분 보장 약속을 국가가 지키지 않았다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한이 되고 암이 되고 이날 이때까지 보도연맹에 자수해서 재판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아들이라며 오빠 기다리는 정성 하나로 목숨을 부지해 오셨는데 아유 고모 그만 울어요. 아내가 잠시 부엌에 나가서 자리를 비웠다. 나는 담배 한 대를 꺼내물며 무심코 할머니 얼굴을 마주했다. 근데 할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국인 민홍지 같은 그 많은 주름도 펴져 있었다. 할머니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있었다. 고모님, 할머니가 하고 더듬거렸어요. 할머니는 맥이 멈췄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왔어요. 준거 엄마! 어머니! 준거 엄마가 누구야? 와이프다. 어머니는 엄마고요. 내가 아내와 어머니를 다급하게 불렀다. 부엌에서 아내가 뛰어왔다. 집 안에 계시지 않는지 어머님 나타나서 엄마 지금 갈치 사러 갔거든. 시장 입구에 있는 장의사와 윤내가에 들르려서 내가 골목길로 허겁지겁 뛰어갈 때 맞은편에서 어머니가 준옥이, 이제 딸이야 딸과 나란히 이쪽으로 걸어왔다. 어머니는 준옥이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이 비닐봉지에 뭐가 들었어요? 갈치. 내 다급한 걸음과 얼룩진 눈을 보고 엄마는 뭘 알았을까? 죽음을 느꼈지.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눈길도 피해. 이거는 아직까지도 그 미망, 못 잊은 거야. 하지만 또 손에 뭐가 들려있어. 이런 거,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나 몰라. 애써 눈길을 피했다. 자, 이거 직접 경험한 거죠? 네 할미가 어찌 됐냐고 물으시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가 그때 들고 오신 봉지 속에는 간 갈치, 소금 간은 갈치가 2마리 들어있었다. 이거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할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반찬이거든, 이게. 그날 저녁 고모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자, 이번 분홍색은 할머니의 미망. 할머니가 40여 년을 차고 다닌 낡아 빠진 비단 꽃주머니 속에서 300원과 증명서 한 장, 모서리가 다른 그 증명서는 애끓는 모정이라고 쓴 거예요, 그치? 누렇게, 자세히 보지 마, 누렇게 색바랜 아버지의 톤만한 흑백 사진이 붙은 보도연맹 가입증이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평생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할머니의 미망.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자연스럽게 얘들아, 선생님이 1번에 대한 문제풀이는 다 했고요. 1번에 대한 풀이 역시 선생님이 파란색 물결 표시해가지고 너희한테 다 필기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이해됐죠? 자, 1번에 대한 풀이는 패스할 거고요. 자, 2번으로 갈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요, 얘들아. 요거 우리 보자. 기억, 할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느꼈던 2가지 모순된 감정이 뭐야? 할머니가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지? 어이구 어찌나 밉던지. 하지만 또 좋기도 했어. 이 부분이었죠. 자, 니은,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맞죠? 이거 필기해놨습니다. 자, 디귿, 타향에서도 거처없이 떠들어 가난해도 고생했던 가족들의 외양물도 아까 전에 말했지, 그치? 애들이 뭐야, 다 그 집 거라고 있었고, 이불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식 변화는 아까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날 밤, 새 교복 사준 날, 엄마가 그날 쫙 얘기해 준 걸 통해서 엄마가 왜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엄하게 키웠는지 알았다라는 거였고요. 자, 미음이 이제 고모의 넋두리. 아이고, 우리 엄마 딸네 집에 있을 때는 사위 눈치 봐. 이 손자 며느리네 집에서는 그나마 살았는데 또 누가 왔어? 며느리 눈치 봐. 이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갑자기 스릴러를 만들었어. 할머니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다고. 됐나요, 얘들아? 자, 몇 번이 틀렸어요? 5번. 장르가 바뀌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손가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들아. 손가락은요,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주는 세상을 향해. 이거 복수심이야, 복수심. 세상을 향한 복수심. 이거 뭐야? 할머니와 남편에 대한 그 원망이 세상에 대한 복수심으로까지
두고 봐. 내가 너 보란 게 복수가 복수 뭘 하겠어 이게 아니라 너네 보란 듯이 한번 잘 키우고 잘 살아보겠어. 이런 복수심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복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흔쾌히 연결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강조하는 거야. 이게 이 단어를 그 수특 사용 설명서에 안 나왔으면 내가 안 썼을 것 같거든, 얘들아. 이해됐니? 응. 자, 나머지 얘들아 1번 갈게요. 3번에 1번.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아빠 그리워서 손가락 깨물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2번.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 얘 손가락 포기해야 혜원이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인해 갖게 되었던 엄마의 염세적인 태도. 얘들아 단어 알고 가지. 염세적인 태도가 뭐예요? 비판적인 태도. 내 뭐만 하면 되게 안 좋아. 이거 부정적이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염세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야, 장르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선지 5번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있게 된 신체적 피해. 할머니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자, 4번 문제는요, 우리 보기 박스 아주 잘 읽었기 때문에요. 바로 답으로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자, 1번 가자. 지서 순경들이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하고 얼마나 메타작을 당하셨던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 돌아오고 했던 이유는 잘 봐봐. 시간 순서 섞어놓은 거 보여? 이거 얘들아 6.25 터지기 전이야 아니면 후야? 엄마가 메타작 맞고 기절한 거 전이야. 예비검속은? 후. 6.25 터진 후. 그걸 지금 엮어놨지. 네. 그러니까 아빠가 집을 몇 번 나갔지? 총 2번 나갔는데 그거 시간 순서 섞어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얘들아. 2번 밑줄 친 데만 따라오세요. 밑줄 친 데 2번. 고문을 동반한 치조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감했다. 이게 뭐 때문이야? 이게 예비검속이지. 그래서 내가 화살표 위로 해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남로당 모아책의 울산지부 조직부장을 맡았던 얘들아, 이 이력과 관련이 이게 뭐랑 연결될까? 1번에서 잘라놓은 데 있지? 그 전. 지서 순경들이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메타작을 다 이거야, 얘들아, 연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니? 시간 순서? 자, 그 다음에 4번. 과거 정부가 아버지를 법적인 국민의 지위에서 제외하면서 발급한 것. 이게 뭐야? 보도연맹 가입증.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이거 뭐야? 대역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아들을 말도 못해. 이해됐니? 네, 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만까지 끝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생각보다 좀 길었어요. 그쵸? 네. 재촉하지 말랬지, 내가. 자, 요 정도로 하고 미망은 마무리.